반갑습니다.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 해설 강의 또 현역이라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고3이 되어서 잘 오셨고요. 이 강의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만 치고서 몇 점 받았다, 그래서 점수 좀 잘 나오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면 기분 좋아하고,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면은 그냥 뭐 기분 나빠하고 치워버리면은 아무런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수능에서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습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평을 보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 2021년 에 치러진 그 수능 같은 경우에 1등급이 한 6%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의 느낌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능에서 느끼게 될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체감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영어적으로도 어렵고요. 유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하나 유형 보면서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부터 저랑 같이 갈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번과 22번, 23번, 24번, 그러니까 21번 그 밑줄 친 애를 빼고 나면은요, 걔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요, 보통 한 8문장 정도 되거든요. 한 8문장 정도의 이 문장이 모여서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내라는 거죠. 근데 요거요, 자, 혹시나 저를 여기서 처음 만나셨다면은 저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저랑 수능 특강도 같이 하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강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요것만 보겠다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럼 팁 얻어 가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요즘 글이 어려워요. 글이 어렵다 보니까는 단어도 어렵고 글도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또 읽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근데요, 단어로 따지면은 단어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글은요, 소재가 있습니다. 중심 소재가 있어요. 이 소재라는 거는 글감을 말하는 거죠. 요리로 따지면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글은 소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이 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글의 생각 또는 이 필자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메인 아이디어,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주장이나 요지가 되고요. 아니면은 지난 강의에 썼던 것처럼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줄이면은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어차피 길이상의 차이지 메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는 앞선 문제들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라는 거는요, 글에서 은근히 계속 반복이 돼요. 막 반복이 돼. 예를 들어서 떡볶이 이렇게 하면 그건 소재입니다. 근데 주제는 아니죠. 제목도 아니고요. 그 떡볶이에 대해서 근처의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아, 그래서 떡볶이가 맛있다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글의 주제는 떡볶이는 맛있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재를 잡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이 두 가지만 딱 집착하시면은 어려운 걸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24번 어렵죠? 요즘 대세입니다. 24번 어렵습니다. 제목 잡아볼 건데요, 첫 문장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 구문이요, 사실 되게 좀 어려운 구문입니다. 이 as라고 하는 녀석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양보 구문을 만드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영어에서 말하는 양보라는 거는 해석상으로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로 가셔야 되고요. As much as we like to think abou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Being different, 다르다, special,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사실은 양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시면은 뭐 although나 though나 이런 애들이랑 해석이 같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글의 주제를 파악할 때요, although 같은 애들 다음에 걸려 있는 애는 주제일까요, 아닐까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들 스스로를 되게 막 특별해, 난 달라, 난 다른 동물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humans, 인간들은요, a part of Earth biosphere, 지구의 생물권의 일부라고 하고 이 생물권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생명체와 환경을 합친 요런 개념을 이제 생물권이라고 하죠. 어떤 생태학 같은 거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인간들은 created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within 뭐뭐 이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의해서 할 때 그것은 이 지구의 생물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생물권 내에서 사람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생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인간은 특별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생물권의 일부다. 지구의 일원이다. 요런 냄새 안 납니까? 저기 왜 엄마가 저녁에 뭐 카레 같은 거 하시면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 메뉴는 카레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얘기를 처음 했다면 이게 뭐 딴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아는데 요렇게 그냥 생물권의 일부인가 봐. 그런 어떤 좀 교훈적인 환경적으로 그런 얘기로 갈 건 것 같아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요. 결국 이런 뜻이죠. It is인데 이거 봐봐. 구문이 또 어려워요. 얘네가 만약에 학교 내신 같은 데 활용된다면은 요런 거, 이 대자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문법 포인트고요. 제가 자료실에다가 요거 내신 범위인 학교 많이 있죠. 요거 연계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분석 노트는 제가 맡은 범위에 대해서는 올려드릴 거니까 요 강의 보시고 나서 자료실 가셔가지고요. 지금 당장 없다면은 금방 될 겁니다. 예, 자료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손필기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1인시대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이 what 같은 거 아니고요. 대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얘네가 강조가 된 거예요. living, 살아있고요. breathing, 호흡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We need more.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뭐보다요? inanimate 하면 무생물입니다.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무생물의 supplied, 공급품들, 무생물. 위에 나오는 얘네가 뭐예요?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게 얘랑 대비가 되죠. 얘는 무생물이야. 무생물의 공급품들이 있습니다. 무생물의 공급품의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요. 석탄이라던가 가스라던가 얘는 뭐라고요? 밑에 있지 않아요? 무슨 뭐 보크사이트 광석이래. 근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생물의 공급품들 뭐 석탄이나 가스랑 비슷한 그런 원자재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런 보크사이트 광석 이런 것과 같은 무생물의 공급품보다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야? 이런 거래요. 살아있고 호흡하는 그런 우리 세상의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We can live,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Without cars or beer cans. 요 냄새가 나죠? 얘네들 차나 맥주캔 없어도 살 수 있대. 얘네가 무생물 공급품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얘네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음식이라던가 옥시전, 식량이라던가 산소 같은 거 없으면 살 수 없다. 얘네가 요런 애들, 소중한 애들이랑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우리 지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더 많이 필요한 것들, 또 필요 없는 것들 요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생물보다도 우리 인간들은 무생물, 뭐 이런 자동차, 뭐 맥주캔 이런 거보다도 어떤 생물 자원이 좀 중요하다. 살아있고 호흡하는 애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계속 갑니다. As nations around the globe, 이 지구 주변의 나라들이요, try to band together, 노력을 하는데 band together는 같이 모이는 겁니다.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밴드 뭉치는 거예요. 뭉치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왜요? 이 뭐야? 온실가스 아닙니까? 온실가스 배출 같은 그런 문제들을 딱 이제 어택한다는 거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hrinking 줄어드는 겁니다.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에요. 신선한 마실 수 있는 물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환경 오염이죠. 둘 다.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줄어드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이용 가능성 줄어든다 환경오염이죠. 이런 환경오염 문제를 갖다가 딱 해결하려고 나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In all corners of the world, thousands of species quietly go extinct. 근데 이제 세계 모든 곳곳에서요.
수천 종들이요 아주 조용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Go extinct 하면은 멸종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extinct가 멸종한, go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멸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입니까?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나라들이 뭐 노력하고 있죠. 지금 밴드 투게더 한다면서요. 뭉친다면서요. 그치만서도 이게 지구 한편에서는 수천 종들이 멸종하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있습니다. E.O. 윌슨 모르죠. 그래서 콤마 찍고서 이렇게 삽입으로 넣습니다. 생물학자다, 그쵸? 아주 renowned, 저명한 하버드의 생물학자이신 이분께서는요, 최근에 presented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의 종들이 faces라는 게 수식하는 거죠. 요렇게 수식하고 있죠. 우리 종들이 faces,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요. succinct and low, 아주 간결한 법칙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 갈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지금 주제가 누가 들어가 있겠죠? If you save the living environment, living, 살아있는 거, 이게 좋은 거라며. 우리가 더 필요로 거라며. 살아있는 환경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이고 얘가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그게 우리가 남긴 건데 얘를 네가 구하잖아? 그러면은 you will also automatically save the physical environment. 너는 물리적 환경은 자동으로 구하게 되니까 결국 누구 구하라는 겁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living. 살아있는 거. 우리 지금 생물학자 아니지만 사실 내용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뭐 맥주캔 같은 거보다도 살아있는 거 구하라면서 이게 중요하다며, 이게 더 필요하다며, 이거 구하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 하지만요, if you only save the physical environment, 자, 반대 상황, 너가 물리적 환경 같은 것들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는요, 궁극적으로 lose both예요. both가 뭐 말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환경도 망치게 되고 생물적인 살아있는 그런 환경도 망치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둘 다 망치게 된다는 거니까 너는 빨리 살아있는 애를, living environment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합쳐보면 처음 했던 얘기 그거 맞았죠. 인간이요 막 자기 것만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물권의 일원입니다. 근데 뭘 좀 생각해야 될까? 생물, 살아있는 애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 그럼 제목 뭐 할까요? 이야, 1번 엄청나게 어렵죠, 사실은.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거 답 찾기 어려우셨죠? 솔직히. 왜냐면 얘가 요 단어가 마지막에 한 번 딱 나왔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요. 생물 자원을 보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종들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생물 다양성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한테 이거 하라는 거였어요. 이 글의 결론은. 근데 요게 마지막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살짝 정리가 되면서 아마 좀 낯설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1번 답 안 한 다른 친구들, 다른 거 답한 근거 있나요? 얘는 뭐야?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alien species. 이제 환경 생태계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 말고, 네이티브 말고, 토종 말고, 밖에서 들어온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침입하는 외래종들이요, threaten, 위협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막 황소개구리 막 이런 애들이야. 뉴트리아 막 이런 애들. 얘는 뭐예요? 잠재성과 이용입니다. 뭐를요? 재생 가능 에너지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얘 뭐예요? 태클링, 이 좀 단어가 어려워요. 이게 축구할 때 태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로 샥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걸 태클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멀었다 이거야. 근데 기후변화 얘기가 아닌데 멀었다도 아니고 세계적인 노력입니다. 뭐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protect,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멸종위기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얘도 아니고요. 자,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초중수 정도라면은 이 영어 보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요. 저의 수능 특강 강좌 가시면은 제가 자료실에다가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 중에 기출 분석한 자료 있어요. 이 제목이나 주제에 어떤 영어 패턴이 쓰였는가, 저는 뭐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없고 제가 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밤마다 보면서 이렇게 막 기출 한 10년치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어떤 영어 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어디라고요? 예, 수능특강 가시면은 그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25번으로 가죠. 실전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5, 6, 7, 8번은 네 문제죠. 이 페이지를 빨리 풀어야 돼요.
우리 현역 고3들 또 고3 처음 돼가지고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그 모의고사 당일날 해설강의를 찍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2 시험 감독을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고1 때는 선택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2 때 선택 탐구 과목을 처음 보니까 대혼란 파티인 거야. 막 애들 막 선생님 뭐부터 풀어요? 뭐 이래서 막 지금 난리 나서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막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다 고등학생 같아도 고1 다르고 고2 다르구나 느꼈고요. 고2 다르고 고3 다릅니다. 고2 때까지는 영어 모의고사를 그냥 편안하게 풀었다면 이제는 고3은 실전처럼 풀어야 됩니다. 25번에서 28번은 엄청 쉽잖아요. 이 네 문제가. 이거 실제로 정답률이 90%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요, 이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요. 그럼 시간이 남죠. 그 시간 가지고 딴 걸 맞춰.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부터 해가지고는 실제에서 진짜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실 때는요, 혹시나 내가 밑에서 모를 만한 표현이 있는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제목은 보셔야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입니다. 자동차랑 배가 나와 있고요. 2019년 데이터고 밀리언 톤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요거 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은 거죠. 자동차보다 좀 더 많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문장은 위 그래프를 그냥 소개하는 그 정도의 글이었고요.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어려운 표현이 있나 봐봐요. 혹시나 낯선 표현이 있나 봐봐요. 이 8개 나라들 중에서요. 배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요. 더 컸다라고 합니다. 뭐보다요. 이 벨gium을 제외하고는 얘를 except for가 이제 제외하고는이거든요. 제외하고는 자동차로부터의 이산탄소 배출보다 배로부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얘만 안 튀어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 벨gium만 자동차로부터의 이산탄소 배출이 더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거 아십니까? 정답이 거의 3, 4, 5번이에요. 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치 불일치 문제는 3, 4, 5번에 정답 배치가 많이 돼 있고요. 한 번씩 허를 팍팍 찌르기 위해서 2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드물게 있고요. 자, 오늘 시험도 봐봐요. 25, 6, 7, 8번 정답 뭐야? 5, 5, 4, 3이잖아요. 밑에 쪽에 좀 전반적으로 답이 배치돼 있다. 요 정도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아무래도 1번 같은 거 읽을 때는 조금 힘 빼고 읽을 수가 있죠. 빨리 읽을 수가 있고. 2번 가볼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도 설마 답 아니겠지 이러면서 읽거든요. 싹 봤더니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 두 개 다 자동차와 배들로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얘네 두 개 다가 지금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많고요. whereas는 반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스웨덴 여기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 둘 다 제일 적더라. 네, 맞습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힘 빼고 빨리 읽으면서 아이 그래요. 거봐 맞잖아.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면서 3번부터는 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답 될 수 있거든요. 이 배로부터 나오는 이산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더 많았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요. 어디서보다요? 유나이티드 킹덤보다요. 유나이티드 킹덤과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배니까요. 선이거든요. 요렇게랑 여기를 보라는 겁니다. 네, 스페인이 더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자동차 배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보다 유나이티드 킹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 막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더 많은 거 맞습니다. 근데 배울 표현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표현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이 데이터 놓고서 그냥 그대로 보는 것들이고 4번 어떻습니까? 좀 짧아요.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배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여기거든요. 요 데이터 말하는 겁니다. 12.3 말하는 건데 이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봐주셔야죠. 여기. more than twice. 아주 가볍지만 지금 twice라는 곱하기 2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배수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곱하기 2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스웨덴보다도요. 스웨덴 어디 있습니까? 6.0입니다. 6.0 곱하기 2가 12.0이라고 봤을 때 12.3이니까 더 높은 거 맞거든요. 그걸 more than twice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혹시 배수 표현도 모르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출 자료에 제가 그 유형별을 다 모아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2배는 twice, 3배는 3 times, 4배는 4 times, 5 times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5번이 답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5번이 답일 때가 제일 억울해요.
시간을 좀 낭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이 갭이 차이잖아요. 뭐랑 뭐 차이입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자동차로부터의 그리고 배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차이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게 어디라고요? 요런 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영어적으로는 안 어려운데 이 차이를 보라는 거죠. 이 차이 나는 거. 근데 한눈에 딱 봐도 요런 애들이 지금 차이가 꽤나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가 제일 차이가 크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지금 보라는 건데 이 차이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3.2의 차이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제일 큰 겁니다. 눈으로 봐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을 사실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진술이 잘못된 거죠. 여기 스페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그리고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것도요. 이것도 은근히 해봐야 돼요. 이탈리랑 프랑스라고 돼 있는데 얘네랑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와 0.2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차이가 가장 적은 거니까 두 번째 진술은 맞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보통 진술이 두 개입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위에 있는 네덜란드만 틀렸습니다. 26번 가죠. 일치불이치입니다. 요거요. 사람, 동물, 식물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대상이 주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잖아요. 그럼 밑에 4 봅니다. 보기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오른팔 잃었고 프라하에 있는 학교에서 사진 배웠고 뭐 연금 받았고 뭐 장비 얘기 나오고 전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싹 보는 순간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번에 진술에서 1번 보기에서 내가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오른팔도 괜찮고요. right arm도 괜찮고 1차 세계대전도 영어로 딱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만 빨리빨리 보면서 실전이라면은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죠. 세계제 1차 대전 때요. resulting인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그의 right arm, 오른팔이 lost, 잃게 된 거 아닙니까? lost 하면 상실되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진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2번으로 갑니다. 이 프라하 같은 거, 이 프라그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라그라고 하는데 이 체코의 프라하 이런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여기 프라하 없죠? 그럼 저는 바로 다음 페이지로 사실은 넘겼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해설은 해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 1번 찾고 보기 2번에 프라하 찾고 그 다음에 연금 빨리 찾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무겁고 부피가 크다 뭐 heavy나 이런 거 찾고 5번에서 전시회, exhibition 이런 거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보고서 넘어가면 이 문제 20초면 풀어요. 진짜. 넉넉 잡고 20초입니다. 왜? 한 보기 한 4초 잡으면 세계제 1차 대전 때 오른팔 잃었네. 됐잖아. 4초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한 2, 30초 내로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이분은요,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체코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원래는 originally bookbinder였대요. bookbinder. 이 책을 묶어주는 사람, 이제 제본 기술자라고 하죠. 이 제본 기술자였고요. 자, 이분은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 동안에 다쳤고요. resulting, 그래서 그 결과로 오른팔을 잃게 됐습니다. injury가 부상이죠. 그 부상 다음에 그는요, 3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various, 다양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보냈겠죠. 그리고 began to take photographs,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where? boredom이 지루함이거든요.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찰칵찰칵 사진을 찍기 시작했더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넘기자마자 2번 프라 찾아볼까요? 프라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도 칠판 처음 보거든요. 싹 봤을 때 프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제가 이거 미리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처음 봤어. 근데 딱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프라하에서 뭐라고요?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사진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2년 동안에 사진을 배웠더라. 이거 확인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3초면 돼요. 2년간 사진 배웠네. 프라하에서 끝. 1922년이었습니다. 그가요, enrolled 하면 단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단어 체크하세요. 등록했습니다. 어디요? 이제 그래픽 아트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 스쿨에 등록했고요. 그거는 이제 프라하에 있는 그런 대학
뭐 이런 이제 학교였고요. 자, 그곳에서 그는요, 공부했습니다. 이 사진수를요,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약간 좀 어렵죠. 연금 이런 거 우리가 영어로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3번의 위치가 이 다음쯤에 나올 거니까 싹 봤더니 뭐 걱정 없다 여기거든요. 가볼까요? 그의 군인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disability, 장애에 대해서 펜션이 연금입니다. 연금. 그의 군인 장애 연금은요, allowed 가능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했느냐? Make art, 예술 작품 만들도록 했습니다. Without worrying, 걱정 없이요. 뭐에 대해서요? Income, 수입에 대해서 걱정 없이 만들도록 했더라. 3번 진술 맞죠? 4번, 무거워. 부피가 커. 그런 장비를 썼대요.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사진 찍었습니다. 많은 nightscapes, 야경의 사진을 찍었고요. 프라 야경 진짜 멋지죠. 멋지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멋지다고. 자, 그리고요. 또 보헤미아라는 곳에 있는 아주 산림이 우거진 이 아주 그냥 나무들이 많은 그런 이제 풍경들도 찍었고요.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4번 보기 뭐 찾아야 됩니까? 무거워. 부피가 커. 부피가 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heavy는 다들 아시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겁고 벌키가 이게 부피가 큰 건가 봐. 그런 이퀴먼트 장비를 썼네. 됐잖아요. 끝났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5번 한번 가볼까요? 전시회 개막식에 항상 참석했더라. 이게 전시회거든요. 오프닝이 개막식이야. 근데 뭐라 돼 있습니까? Never appeared. Never. 절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번 답하고서 넘어가는데 시간 30초면 충분합니다. 요렇게 풀어요. 근데 또 꼼꼼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리면 선생님 평소에 연습할 때 다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좋은 지문 많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기잖아요. 이 제한된 시간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빈칸 지문들, 순서, 삽입 지문들 EBS의 기출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모의고사 나올 때 실전처럼 푸는 연습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분은요, let이 허용하다 아닙니까? 오형식 사역동사죠. 그의 장애가요, get in the way가 방해하는 겁니다. 길을 막는 거야.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despite 하면 되게 유명한 전치사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having only one arm, 한 팔밖에 없었지만서도 그는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heavy, 무겁고 bulky가 부피 큰 거예요. 그런 장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종 알려져 있대요. Poet of Prague, 이 프라하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의 별명인가 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요, never married, 결혼 안 했고요. 어제 shy,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면서도 retiring, 단어 체크할게요. 내성적입니다. 내성적.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계속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전시회 개막식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5번이 틀렸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1976년에 9월 15일에 돌아가셨고 그때 나이가 80살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지문. 정답은 역시 밑에 있었다. 5번이었다. 여기를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전략적으로 밑에 것부터 풀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밑에서부터 봐. 그런 친구들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습해보시고 그 방법이 되게 좋더라. 그래서 답이 빨리빨리 찾아지더라 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처음부터 가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7번 갑니다. 27, 8번도 뭐 같은 유형이고요. 하나는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는 일치하는 것이고 푸는 유형은 똑같아요. 보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1번에 딱 보시면은 27번에 개 패션쇼가 열릴 예정이냐? 개 패션쇼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1번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2번에 일요일에 4시간 동안 진행되느냐? 일요일이고요. 시간 바로 보죠.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면 4시간이 맞죠?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공격성 있는 게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탁 보고 탁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일단은 해설 강의니까 다 해드릴게요. 공원에서 이제 개들이랑 뭐 이제 축제 같은 거, 뭐 행사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조인해서 함께 해주세요. 개 데리고 함께 해주세요. 개 경주도 있고요. 최고의 어떤 묘기하는 컨테스트도 있고요. 개 패션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벤더 부스 하면은 이게 뭐 맛있는 것들 파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판매 부스 같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랑 날짜 나옵니다. AM, PM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전이고 오후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월 3일에 일요일이고요. 장소는 여기 공원 이름이 나와 있고 우리는 공격성 있는 게 3번 빨리 가야 됩니다. 3번 어디 있습니까? 공격성 여기 있네.
aggressive가 공격성 있는 거죠. 그런 개는요, bring 할 수 있다 없다? You a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참고하실 것은 attention 하면은 약간 유의사항 같은 겁니다. dog owners, 개 소유주분들에게 주의사항 좀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요, 공격성 있는 개는 이런 애들은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전 등록 여기 있네요. pre가 미리 사전이고요. registration 등록 아닙니까? 사전 등록은요. required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전 등록 없다라고 하니까는 4번은 틀린 거죠. 요 사이트에서 이제 사전 등록해야 되고요. 5번 확인할게요. 3월 25일 같은 건 날짜가 나오면 너무나도 땡큐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5번 확인할게요. 이 vendor 부스가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판매 부스가 가능한데요. 이 부스의 애플리케이션 지원은 available 가능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이 vendor들은요, apply for 지원해야 됩니다. 그들의 부스를요, 언제까지 buy는 체크, 마감 기한 나타냅니다. 3월 25일까지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빨리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빨리 아닙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28번까지 빨리 가야 돼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수능은요.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수능을 본다면은 어떨까? 근데 그냥 보는 건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냥 수능 보는 건 안 되고 인생을 거는 거죠, 사실은. 나의 어떤 미래와 대학과 이런 거를 걸고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다면은 진짜 긴장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죠.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보다 더 긴장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왜 실전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잘하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뭐 스포츠의 김연아 선수라던가 또 뭐 다양한 어떤 스포츠 스타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서도 국민들이 봐도 와 잘한다는 사람들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겁니다. 그거 부족하면은 실전에서 떨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평소에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빨리 푸는 연습을 진짜 농담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긴장이 됐음에도 시간을 조절을 잘해서 다른 문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치하는 거죠. 1번에 12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바로 보이는 거지. 바로 그냥. 그럼 봐봐요. 실전에서 저는 이거 안 읽어요. 2번에 대회 부문에서요. 사진은 제외된다. 대회 부분 여기 있는데 사진 여기 보이는데 바로 끝났죠. 1인당 3개까지 출품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밑에를 봐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하나, 둘 보는데 시간 4초밖에 안 걸립니다. 2022년 Spring Art Contest and Exhibition 뭐 이런 거 한대요. 뭐 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연대요. Exhibition 전시회입니다. 만약에 예술이 당신의 취미라면은 share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요. 우리 커뮤니티랑요. 우리 갤러리에서요. 갤러리는 우리 뭐 화랑이라고도 우리말로 왔는데 그림 전시하는 그런 어떤 복합 전시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화랑 이름입니다. 자, 이 대회는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인데요. 나이가요. 12살 이상이어야 되고요. 컨테스트 카테고리는요. 이제 대회의 부문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include 뭘 포함하냐면은 사진도 있고요. 페인팅, 회화도 있고요. drawing, 이 어떤 그림 그리는 그 소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콜라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은요. must be gallery ready는 몰라도 알겠다. 이 갤러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림을 걸 수 있는 준비가 돼서 framed, 액자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행이 거는 겁니다. 그림 이렇게 딱 걸잖아요. 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3개까지 출품작. 3개까지 출품작.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3번. 요런 단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용문에서는 딱 하나 걸리는 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품작 같은 단어가 좀 낯서실 수 있거든요. 요게 그거예요. entries 해가지고요. entry의 복수형이고 up to가 뭐뭐까지입니다. 3개까지의 출품작입니다. per은 뭐뭐마다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사람당, 사람 한 명당 3개의 출품작까지가 may be submitted, 이제 제출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제출 데드라인은 마감 기한은 3월 26일입니다. 자, 근데 그럼 3번이 맞죠?
3번 맞고 4번 뭐라 돼 있습니까? 전시회는 2달 동안 열립니까? 그 전시회는요 열릴 겁니다.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니까 한 달간 열리는 거죠. 그리고 5번에는요 출품작의 손상은 주최 측이 책임진다고요? 아니요, 여기요 책임 안 진다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요 다룰 거야. 핸들하면 다루다 이거거든요. 당신들의 그 출품작을 정말 굉장히 조심해서 다룰 겁니다. 하지만 but 하고 싶은 말은 cannot be held responsible. 책임을 못 진다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damage에 대해서요. 그 전시회 동안에요. 책임 안 진대요. 5번 내용 여기에 있죠. 더 많은 정보 얻으려면 전화하라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얘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내용들이었고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수능이 어떨까? 궁금하신가요?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왜? 10년간 이걸 지켜보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막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굉장히 지난 한 3, 4년이랑 비슷하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정말 막 새로운 유형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능 잘 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딱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실력이 높아지면 만나야 되는 유형들, 그 유형들도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꽤 올라왔어. 거의 상위권까지 왔어. 그래서 1등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애들은요. 빈칸 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순서 ABC 잡으셔야 되고요. 삽입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어법 잡으셔야 됩니다. 어휘도 되게 비슷하죠. 어법, 어휘 잡으셔야 되고요. 또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작문 독해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41번, 2번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많이 틀리고 특히나 42번 어휘를 많이 틀리죠. 요런 애들. 딱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은 함축 의미. 얘네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딱 말씀드리면은 일단 밑에 거 먼저 잡아요. 밑에 거 먼저 요런 해설 강의 이용해가지고요. 또 제 강의 듣고 또 다른 강의 들으면서 밑에 거 다 잡고 마지막에 얘네들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좀 잘하셔야 되고요. 또 유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해설 강의 이용도 하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이런 애들을 결국 잡아야 지금 29부터 쭉 나오는 34번부터 나오는 그 뒷페이지 애들을 잡아야 원하는 등급 나옵니다. 일단 하나씩 가죠. 어법은 기출이에요. 여기의 키워드는 기출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죠. 굉장히 뭐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수능이 좋아하는 어법 포인트는 한 7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의 포인트가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기출을 쫙 모아보면은 얘네들이 뭐 122가지의 문법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7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수능 개념 강좌에다가 그걸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 개념 강좌 가시면은 이제 파트 3에서 이 어법 문제 잡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뭐 많은 강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뭐 영어를 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게 이게 답이 2번이지 않습니까? 일단 포인트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비교급 포인트거든요. 근데 비교급은 지금까지 여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뭐 단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앞에 more이 있었기 때문에 뭐뭐보다라는 than이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a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than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이런 아주 그냥 단순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포인트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좀 생소하죠. 근데 정말 큰 틀에서 보면은 얘는 수능이 좋아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수능이 좋아하는 영어 문법 포인트는요. 문법 포인트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얘 지금 보시면은 이 as가 왜 밑줄 쳐져 있겠어요?
그 앞에 as가 또 있죠. 그래서 마치 as처럼 보이면서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얘가 아니라 위에 있는 more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than을 답해줘야 되는 약간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 자체는 생소하지만 문장 안에서 구조를 파악해서 풀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수능 포인트랑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포인트로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도 막 계속 나오면서 기존에 안 나오던 문법 포인트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모의고사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랬네요. 우리는 몰라. 뭘 몰라요? 이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요, 어떻게 들리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왜 그러냐? There are no examples. 예시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예시가 없어요. 그 고대 그리스 음악에 예시가 없습니다. 쓰여진 형태로도 없고요. notated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록된 어떤 악보 같은데 기록이 된 거예요. 악보 같은 데다가 기록하는 것을 notate 한다라고 하는데, 악보에 적힌 그런 형태로도 어쨌든 얘네가 남아있는 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의 포인트는 사실은 도치죠. nur이라고 하는 애가 부정의 표현입니다.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얘 주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애들이 도치라는 게 일어났는데요. 원래 순서는 it has survived. 기본 순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완료 시제인데, 완료 시제는 요렇게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거 맞아요. 요렇게 자리를 서로 바꿔가지고 얘네가 원래 it has survived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자리 바꿔서 has it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의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죠. In oral tradition. oral tradition 하면 구전. 입으로 전달하는 거. 그럼 구전으로도요, 이게 지금 생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것들의 많은 부분은요, 아마도요, improvise가 뭐냐? 즉흥 연주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즉흥 연주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정 규칙도 있을 거고요. convention, 관례. 필수 단어죠. 늘 해오던 걸 말하는 거죠. 약간 전통이랑도 좀 닿아 있는 단어고요. 늘 해오던 대로 규칙 안에서 즉흥 연주 뭐 이런 거 했겠죠. 뭐 어쨌든 음악을 그렇겠지. 뭐 완전히 새롭게 했겠어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규칙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연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요, we are first to guess. 우리는요, 대개는요, 강제받습니다. 추측하도록요, 이 토대로 해가지고요. 근데 그 토대가 어디서 나느냐? account. 어떤 설명이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account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작가입니다. 근데 작가가 플레이토. 바로 그 유명한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맨날 나와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요즘 수능들이 진짜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소재가 좋나 봐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옛날 하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일반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관심이 있어서 뭐에 대해서요? Writing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쓰는 건데, 요 as가 중요합니다. 이 as는 전치사고요. 뭐뭐로서라고 하는 자격을 나타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격이라면은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요. ethical, 윤리적인 exercise는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썼다면 음악을 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실천으로서 음악을 쓰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틀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핏 보면 요에즈랑 우리 왜 as란 표현이 있죠? 사이에다가 형용사 같은 거, 부사 같은 거 원급 적어가지고요. as,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이만큼이 한 덩어리로서 뭐뭐로서 이런 말이고, 얘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요, 이 more이랑 연결이 되면서요,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보다, 얘보단 거지. 그리고 이게 than이 돼야지만이 이 with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이런 거 관련보다는
이런 거에 더 관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즈는 얘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애들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보다는요. 어떤 기술적인 primer 입문서입니다. 그것의 어떤 실제에 대한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음악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되게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이다. 실천이다. 뭐 그렇게 봤대요. 2번 틀렸고요. SMC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predominantly 대개는 vocal form이래요. 이제 어떤 성악의 그런 어떤 형태였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3번은 분사 구문입니다. 문장 끝난 다음에 이렇게 consisting of 뭐뭐로 구성되더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뭘로 구성되는데요? 노래되어진 어떤 verse, 운문. 그리고 얘는 accompanied가요. 얘가 이제 반주하다라는 뜻이 accompany가 있거든요. 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주가 되어지는 거야.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에 의해서요? 인스트루먼트 악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얘가 우리말로는 리라, 영어로는 뭐 liar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프 같은 약간 요렇게 생긴 찾아봐. 똑같이 그렸어, 지금. 요런, 이 어떤 수금이라는 하프 같은 그런 악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퉁긴다거든요. 플럭트. 퉁기는 또 기타라라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타의 기원이 되는 옛날 악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악기인데, 이런 악기들과 같은 어쨌든 이런 악기들로 반주되어지는, 노래되어지는 그런 운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3번 분사구문 무난하게 괜찮고요. 사실은, 이 플라톤은요, 여겼대요. 음악인데요. 무슨 음악? in which가 수식을 합니다. 무슨 음악이냐면은 그 음악 안에서요. 이 리라라던가 플룻이요.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연주되는 겁니다. 뭐로서가 아니라 이 춤이나 노래의 반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요런 것만 연주하는 그런 음악, 이런 음악을 얘 지금 이렇게 연결됩니다. 얘 음악을, 이런 음악을 이렇게 여기더라. Consider A to be 괜찮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굉장히, exceedingly, 굉장히 coarse, 조잡하고요. 이 tasteless, 어떤 뭐 취향 같은 게 없다. 몸이 건조하다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소재 조금 낯설죠. 이게 지금 그리스 음악 그 기록도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는 확 와닿지는 않죠, 사실. 자, 그러면서 그 멜로디는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 그 피치의 레인지가 범위가 음의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악기들은요 generally 얘는 형용사 부사할 때 나오는 그 부사입니다. 얘도 기출이에요. 부사에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면 문법 포인트 형용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딱 그거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바꿔보시면 됩니다. 얘 형용사 넣으면 말 돼요? 형용사는 아무 데나 못 넣습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이 보호자리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무난하게 문장 꾸며주고 있는 애입니다. 이 span이라는 동사가요 어떤 범위에 걸쳐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걸쳐 있다 이거예요. 한 옥타브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한 옥타브 아닙니까? 딱 그 정도 범위에만 걸쳐 있는 게 요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었다라는 겁니다. 멜로디 면에서는 요즘은 뭐 옥타브 6부터 여기까지까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음악은 딱 한 옥타브만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쳐 있었습니다. From 1E에서요 다음 E까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그 E라는 게 있는데 고음에서부터 다음 E까지 한 옥타브만을 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사용을 했더라.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특별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기록이 현재 많이 안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음악은 이랬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인데 조금 해석은 어려웠고요. 문법 포인트 2번이었는데 more than이라고 따지면 정말 너무 쉬운 포인트지만 하지만 이 구조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는 게 필요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인가? 글쎄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30번 가죠.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이 주제를 잡은 상태에서 읽어 나가야 되는 대표적인 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아니 선생님 당연히 글 읽을 때 주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장 하나하나가 요즘 글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냥 떼놓고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주제랑 연결해야지만이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거고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당연하지만 정답이 4번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근처에 결정적인 또 근거들이 있겠죠. 갑니다. Just as, 마치 뭐처럼요. There's a tendency, 경향이 있대요. 단어 모르는 건 끝없이 외워. 무슨 경향이 있습니까? glorify하다 밑에 없죠. 미화시키다. 뭐를요? 기술의 progress, 발전. 단어 모르는 거 다 써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적으면서 계속 외워봅시다. 뭐 쓴다고 외워지는 건 아닌데 안 쓰면 또 안 외워지잖아요. 써요. 같이 갑시다. 이 기술의 발전도 미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s counter가 뭐야? counter, 반대지 반대. 반대되는 경향이 또 있대요. 근데 이 경향은 뭐 하는 거냐면은 to expect that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뭐를요? 또는 뭘 예상하는 겁니까? 최악의 것인 거죠. 모든 새로운 도구나 기계의 최악의 것.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예상하는 반대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인정. 기술의 발전을 미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기술 발전하면 되게 안 좋아져. 막 인간의 역할도 없어지고 우리 지금도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플라톤이 나오죠. 조심스럽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면은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 강의할 때만 해도요. 수능에서 배경 지식은 수능 영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어 실력으로 푸셔도 다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철학이나 이런 쪽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중세로 가면은 칸트라던가 뭐 벤담이라던가 공리주의라던가 이런 것들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칸트의 뭐 정언명령 이건 막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 기본 정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거 이제 플라톤 하면은 맨날 이게 활용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서 소크라테스랑 항상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플라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딱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 지금 나오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파이드로스라고 하는데 그 책 이름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파이드로스가 나와가지고요.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합니다. 그 상황을 알면 지문 해석이 조금 잘 돼요. 전혀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지. 이 플라톤이 쓴 그 책에서요. 소크라테스가 왜 튀어나와? 이 사람이 쓴 책에 항상 소크라테스가 나오니까요. 스승님이 나오니까. 이 소크라테스는요. 디몬데때요. 한탄했대. 무엇을요? 글쓰기의 발달을 한탄한 겁니다. 오케이. 책 속 이야기로 갑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옛 현자가 있는 거죠. 자, 옛날에 약간 이런 옷 입었지 않습니까? 자, 이분께서는요. 소크라테스가 이 글쓰기에 대해서 아이고야 글쓰기 발달 별로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셨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되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사람들이요. rely on 하게 되더라.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쓰여진 글에요. 뭐로써. substitute 하면 대체물을 말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 뭘 대체합니까? 지식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요, 수식을 받으면서 그들이요, 머리 안에다가 가지고 다니곤 했던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글이 나오면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이 없어질 걸 걱정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요, 이제 이 대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의 말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 책에서는 소크라테스랑 이 파이드로스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cease가 stop이에요. 멈출 거다 이겁니다. 뭘 멈춥니까? exercise,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력 발휘를 그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이 까먹게 될 것이다. forgetful, 많은 것들을 까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옛날이니까 아이고 글에 의존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 안 할 텐데 그럼 머리를 안 쓰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 까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소크라테스께서는 한탄하시면서 걱정하면서 라이팅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요.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 적절한 가르침이나 지시 같은 게 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they would be thought. 그들은요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되게 될 겁니다. 굉장히 knowledgeable, 박식하다, 똑똑하다라고.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면 글이라는 거는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되게 knowledgeable하다, 박식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대개의 경우에 그들은 꽤나 ignorant, 무지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게 없는데 글이라는 거를 많이 접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욱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기술 얘기하다가 왜 일로 왔지? 이게 그런 포인트인 거죠. 오늘날의 기술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글쓰기에 대해서도 이거의 발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채워지게 될 겁니다. 뭘로요? 어떤 지혜의 conceit, 자만심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뭐 대신에요? 진짜 지혜 대신에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야.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데 괜히 글만 많이 봐가지고 쓰여진 글만 많이 봐가지고 나 똑똑한데 이런 착각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요 wasn't, 이 부정입니다. 옳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새로운 기술은요 they often have, 가졌다 이겁니다. 뭐를? 그가 두려워했던 그 영향이나 효과를 가졌더라. 4번 틀렸죠.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런 효과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right가 아니라 반대말 wrong이 들어가야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맞았어. 그 사람이 말한 효과 일어났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저 4번 파트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끊어주면서 이 소크라테스는요 short-sighted, 근시안적이야. 멀리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foresee하지 못했습니다. foresee가 뭐냐? 미리 보는 거 예견한다라고 하죠. 예측하고 예견하는 겁니다. 예견을 못했습니다. 어떤 많은 방식들인데요. 이 writing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아니 쓰기라던가 독서 읽는 것이요 would serve, 도움이 되는 겁니다. to spread the information,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발하고요 그리고 expand, 확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쓰기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막 글도 막 퍼져나가고 리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져올 많은 방식들에 대해서까지는 예견을 못했다.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밑에 나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들입니다. writing과 reading이 좋은 효과들도 많이 있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소크라테스가 foresee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short-sighted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어쨌든 그 사람이 부정적일 거라고 했던 부분이 좀 일어나긴 일어났으니까 틀리진 않았는데 멀리 보지는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더 얘기는 안 나가지만 아마 기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글은 우리 현 시대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글이라면은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 끼치지 않을까 하지만 멀리 보면은 또 뭔가 또 좋은 효과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 31번으로 가죠. 빈칸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왔죠. 빈칸에 대해서는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내용들을 들으시겠지만 일단 31번까지만 저랑 하는 거니까 저의 빈칸에 대한 노하우 전수해 드릴게요. 빈칸은 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요. 전체 독해지문 28개 중에서 빈칸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빈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도전하지 마시고요. 영어 실력이 올라와야 돼요. 다른 유형들 다 잡고 빈칸 와도 괜찮습니다. 빈칸 한두 개 틀려도 1등급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딴 거를 먼저 싹 다 잡고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좀 현실적입니다. 괜히 막 실력도 안 되는데 빈칸 계속 풀다가 계속 틀리고 딴 것도 다 틀리고 이러면서 막 등급이 4, 5등급 더 이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딴 거 잡을 수 있는 거 먼저 다 잡고 마지막에 빈칸으로 도전할 거고요. 사실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은 빈칸은 가장 쉽게 풀리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 1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 빈칸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순서나 삽입이나 이런 게 좀 더 까다롭지 빈칸은 해석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빈칸 뚫려 있죠? 당연하지만 빈칸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부분이 해석이 되면 문제가 풀립니다. 빈칸을 뚫었어요. 그 밑에가 근거야. 이거 바탕으로 빈칸 채우라고 문제 출제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근거 파트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문제 어떻게 풉니까? 찍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가볼게요. 얘는 근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인도의 언어인 팔리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요. 이게 뭐야? 뭐 메타예요? 얘는요. 이 팔리어겠죠. 뭐르면은요. benevolent, 자비로운 거. 그리고 kindness, 친절한 거. tenderness도 되게 비슷한 거죠. 다정한 거. 이런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무리즘이 불교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서 이 무리즘, 이 불교에서는요, recommend 뭘 추천하냐면은 맨날마다 ritual,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meditation, 명상하래요. 되게 교훈적인 얘기죠? 명상 좋다라고 뭐 워낙 많이 들어왔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팔리어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foster, 기르다. 이런 attitude,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명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자, 그 명상은요. 이게 이제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시작합니까? call이 약간 어렵습니다. 전화하는 거 아니고요. 요청, 요구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내가 이제 명상을 딱 시작할 때 요구가 있어. 무슨 요구 있냐면은 수식해주는 요구입니다. 무슨 요구냐면은 think carefully,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래요. 맨날 아침마다요. 누구 생각해? 이런 사람 생각하래. 근데 수식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요. with whom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사람 관련해가지고요. 누군가가 get irritated, 짜증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to whom 이 사람 수식하면서 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aggressive, 공격성을 느끼고요. cold, 냉담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겁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금. 짜증나고요. 공격적이 되고요. 저 사람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막 되게 cold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매일 아침마다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in place of 하면은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뭘 대신해가지고요. 누구의 아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hostile, 좀 적대적인 impulse, 충동입니다. 충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누군가를 향한 약간 분노, 그런 적대적인 충동 이런 거를 대신해가지고요. 얘 뭐 하라는 겁니까? rehearse. 얘 지금 요런 요청인 거죠. 다시 한번 얘는요. 쟤를 수식해야 됩니다. 무슨 요청이냐면이 rehearse kindly message, 친절한 메시지를요. 리허설 할 때 그 rehearse거든요. 연습하라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연습하라 이거예요. 뭐 연습할까요? 이런 메시지. 나는 희망해. 너가 희망을 찾기를 희망해. 그리고 평화죠.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wish, 난 바래. 너가 to be free from suffering, 고통 안 받으면 좋겠어. 이런 친절한 메시지. 요런 것들을 그냥 기꺼이 연습하는 그런 요청으로 명상이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결국 이 요지가 뭐예요? 이 명상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사람 좀 용서하는 것 같고요. 그쵸?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진짜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그 사람 좀 이제 용서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넌 네가 평화를 찾으면 좋겠어. 난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어. 이런 어떤 친절한 메시지 같은 거 마음에 싹 새기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런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요. 이것은 can be extended, 연장되고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extend, 연장하다, 확장하다거든요. outwards, 바깥쪽으로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요. to include pretty much everyone else.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뭘 포함하게 됩니까? 거의 뭐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할 정도로 나의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 관용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background assumption, 그 배경이 되는 가정은 이런 겁니다. 대리한데요. With the right stimulus, 적절한 stimulus, 자극이 있으면은 our feelings towards people,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요, are not fixed. 와, 되게 좋은 말. 고정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거고요. alter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alter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alter 하면 변경하다죠. 변경하다.
그래서 alterable 하면은 변경 가능한 것일 거고요. 앞에 un, on이 붙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변경 가능하지 않은 게 아는 거야. 방금 말 이해했어요? 약간 국어가 이상하죠? 부정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날려버리면 돼요. 아닌 게 아니니까는 맞는 거잖아요. 부정 붙으면 날려버리면 해석이 깔끔합니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고정된 거 아니다. 변경 가능하다. 뭐가요? 타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 요게 포인트네요. 타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되게 안 좋아. 막 공격적이야. 짜증나. 근데 매일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 뭐다? 그거 고정 아니고요. 변경 가능하니까 좋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명상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는 나의 타인에 대한 감정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Often to deliberate changes. 의도적인 것. deliberate. 의도적. 이런 변화에 개방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mprovement, 개선에 개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좀 정리합니다. 빈칸이요. 상당히 하단부에 있으면서 위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단어입니다. 얘는요. learnable,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울 수 있다는 말도 얘랑 다 닮아 있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의도를 가지면 변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뭐 미워하는 거 용서하라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 자, 1번 창의성. 안녕히 가시고요. 2번 뭐라 그래요? 2번 relaxation. 휴식인데 휴식. 뭘 쉬어요? 자, 3번 단어가 어렵지. compassion이 뭐냐? 연민입니다. 연민. 이게 답이죠. compassion. 근데 그 단어가 그냥 좀 어려웠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요. 같이 이렇게 좀 살펴주는 이제 그런 그 연민의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답인데 솔직히 단어가 좀 어려웠다. justification 4번 뭡니까? 정당화입니다. 정당화. 아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요. empowerment 5번이 뭐냐면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empower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권한을 부여하고 수여하고 이양하는 것을 empower. 그래서 empowerment는 그것의 명사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은 좀 쉬웠거든요. 얘네들은 kind of easy, 좀 쉬웠어. 근데 밑에 단어가 좀 어려운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단어짜리 빈칸은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쉬우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않고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그리고요. We need to direct it. 우리는요. direct는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as much가 나오고 여기 as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만큼이나 이들에게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누구에게만큼이나 those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에게요? Those we are tempted to dismiss and detest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tempted 하면은 그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막 그러고 싶은 거야. 약간 그런 막 충동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dismiss 하면은요, 막 무시하는 거고요. detest 하면 혐오하는 겁니다. 혐오. 진짜 싫어하는 거야. 이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이나 그만큼의 이제 우리가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연민, compassion이었는데 단어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웠죠. 1번의 creativity, 창의성, relaxation, 휴식, compassion 이게 이제 연민이고요. justification, 정당화, 그리고 empowerment는 권한의 부여, 권한의 이양, 뭐 이 정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알았다면 쉽게 풀었을 그런 문제, 좀 틀렸다면 아쉬울 수 있겠고요. 단어 뭐 꾸준히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강좌도 들으실 거고요. 저랑은 또 다시 오후에 만나서 또 중요한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자,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항상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그렇다면 오후 강의에서 만날게요. 4부 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